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오전 4시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했어요. 우리 먹을 만큼 반등을 좀 했고, 그리고 목표가에서 도달해서 지금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하시고, 남은 부분은 또 적당히 관리하시면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더 갈지 말지는 그냥 하늘에 맡기십시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남겨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할 시기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매매할 시기를.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딱히 지금 볼 게 없는 것 같아서 미국 뉴스죠. 부채 협상은 지금 일단 잘 진전되고 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국회에 넘어가서 하원과 상원의 이제 승인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부채 협상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좀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인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막 저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당히 먹고 그래서 적당히 조금만 남겨두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30%만 30% 이하로만 남겨달라. 비트코인 3,750만원 자리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뭔가 매매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시간적으로 되게 촉박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단톡방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주말에는 실시간 단톡방에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조금 빨리 움직여졌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질문하시면서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적인 측면은 역시나 채권이죠. 채권 초장기채 이번에 교체 한접상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금리 인상 6월에 지금 올라갔나 마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려준다면 그냥 30년 미국채를 그냥 긁어버리시면 그래도 5년에 50% 많게는 2배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채 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돈 많으신 분들은 억 단위 이상인 분들은 그게 제일 안전할 것이고 다른 거는 뭐 주식 같은 것들은 또 소비 중이신 분들 또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실 테니까 그거는 이제 리세션 이후에 사시는 게 전반적으로는 좋습니다만 근데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죠 나스닥처럼 그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뭐 환율도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뭐큰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 시장이 어제 대체율로서 그냥 쉬었죠. 그러면서 크게 뭐 변동성은 없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 갈지 모르겠다. 그죠? 이럴 때는 살이자. 유가도요 수렴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침체가 올 거냐, 뭐 목형이 좋아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점점 잠잠한 폭풍 전야의 시기입니다. 빅스 차트는 뭐 반등을 줬다가 다시 조정세를 들어막았네요. 그죠? 빅스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도 16, 15 정도에서 그냥 사람들이 애매하게 그냥 별 그거 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 S&P입니다, 이건.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그러니까 상승자일 때 이런 자리를 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갔을 때 30을 넘어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 그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몇 번 없죠, 그죠? 그죠? 이때가 참 좋았었죠. 코로나 때. 그죠? 자, 그런 부분이고, 뭐 골드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뭐 반응 없이 그냥 볼만하다 해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아래에 오른 이런 하단가, 지지선에 대한 저 지지 영역에서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반등을 조금 주고, 뭐 다시 빠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여기가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금도, 은도 다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1 정도, 22, 21 뭐죠 사이에서 뭐 단타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냥 크게 뭐 약간 반등하고 뭐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황해드리면서 막 디테일하게 막 그 분봉 시황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엄청 강력하죠. 지금도 강력하고 앞으로도 강력할까? 어쨌든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좋아요, 그죠? 나스닥은 좀 손절 다 했던 부분이고 14,300을 살짝 넘어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자 이제는 뭐 피보나치 데몬에 뭐 누군가는 그런 말 하면서 또 뭐
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제가 요거를 원래는 제가 옛날 쇼즈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되게 송구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핫센 같은 경우에 나스닥도 여기서 반등할 때 됐다, 여기서 반등할 때 됐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등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숏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12800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 여기서부터 숏 이야기 드렸고, 이건 맞아 드렸고, 그죠? 이걸 맞춰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숏이 맞았지만 우리가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한쌤은 이걸 충분히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다가 수익금 다 토하고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다, 봤다, 손절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돈을, 미국에서 돈을 풀었다라는 이슈를 봤는데 이걸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을 풀었더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우리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던 부분이고, 사실상 뭐 중국 때리기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기서, 그러니까 산셈 시황들이 거의 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요 구간이 이제 요게 생겨버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치신 분들 혹시나 생길까봐 지금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못 먹었다, 요거 못 먹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건 제가 먹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얘기, 반등할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61.8% 14,300을 살짝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악재가 있느냐, 뭐 호재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호재를 반영을 했어요. 우리가 그 미차한대 협상이 잘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떴고,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왔고, 오늘 이제 뭐 확정적으로 좀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성은 지금 딱히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차트가 나쁘냐? 또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봉우리 높여졌고, 그죠? 요 봉우리가 보면은 1시간 봉우리에서 지금 여기가 더 높아진 부분이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그 다음 봉우리가 저점이 낮아졌던 부분이 좀 생겼기 때문에 다음 봉우리에서는 조정을 조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증가됐다가 좀 감소했던 부분도 좀 있고, 그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가? 여기도 증가됐다 감소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요즘 같은 시장에는 건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건수가 있으려면 뭐가 있을까? 디테일한 협상이 좀 아직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던가, 뭐 그 국회에서는 조금 반대가 좀 있다라던가. 어쨌든 우리는 6월 중순에 FOMC가 존재하는 부분이고, FOMC가 동결로 이어질 것이냐, 인상으로 또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직은 반신반의한 부분이고, 그죠? 동결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상방에 대한 여지를 좀 더 준다라고 했었을 때 15,400을 볼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항상 눌림목이나 조정파 돌파하는 순간에 대한 매수를 말씀을 드리지, 이렇게 꼭 똑다리 벌떡 서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다쳐요, 결국은. 한쌤이 우리가 시장을 여러분들에게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거든요. 고점을 넘어갔다, 이게. 그래서 고점을 넘어가서 엔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13,600, 800인가? 13,600과 기억이 안 난다. 14,300을 생각해 볼 필요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800인 것 같습니다. 13,800에서 조정파가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게 된다면 14,300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뭐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왜 부채한대 협상이라는 부분 이슈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동결되면서 반등 한번 주고 이렇게 빠졌으면 참 예뻤을 텐데, 그게 바로 뚫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 그냥 갸우뚱합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흐름은. 그래서 아직까지 나쁘진 않지만 좋은 흐름이에요. 좋은 흐름이고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거래가 좀 감소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단 말입니다. 이 구간에선 추세적인 흐름에서, 그죠? 여기 기점에서 거래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전반적으로 나중에도 과거에도 보시면 뭔가 좀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더라는 거거든.
그죠? 이런 구간에서 이런 모습.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역시나 바스닥은 매수하지 않는다. 이것도 S&P도 매수하지 않는다. 일단 매수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금리 동결로 한 번 더 슈팅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일단 그건 좀 포기하자고요. 지금에서는 포기를 하고 뭐라고 할까, 다른 것들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원한 상승장은 또 없거든요. 그죠? 네. 이게 조금 길어졌네요. 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할 말이 좀 있어서 오랜만이에요. 비트코인 어디 갔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항상 단타를 노리실 때 제가 주말이나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었고, 요 구간이죠. 반등한 요 순간에 대한 우리가 배팅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렸고, 그리고 저희 단톡방의 링크는 여기에서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고 거래가 터지죠. 그죠? 돌파하는 순간에는 거래가 터집니다. 매물대를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기준으로 여기서 눌림목 매수를 노렸었다. 그리고 또 거래가 터지죠. 거래가 터지면 보통은 또 조정파 형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가 추세를 이탈시켜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요 자리가 첫 번째 목표가였어요. 첫 번째, 여기서 아주 짧게 탁. 그래서 여기서 구간에서 우리가 알트코인에 대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여러분들에게 특히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 스택스 같은 경우도 뭐 880원인가 870원까지도 올랐었고, 그죠? 뒤늦게 보신 분들. 그래서 뭐 썼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여기 정도까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수요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락이 또 임펄스스럽게 바로 빠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또 의문이에요. 왜 모른다라는 거지.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걸 아는 게 전문가라고 그 인간들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단언컨대 사기꾼일 거예요. 어쨌든 하방에 대한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색으로 뭐 상승 쪽으로 전부 들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노릴 때는 역시 많이면 7,000불 정도에서 단타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이때도 손절 꼭 지키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도 여기를 보고 있어요. 아직도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 가지고 여기를 빠지는 거 무효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역시나 또 거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이 안에서, 이 하나의 규모 안에서 움직이는 거였으니까 A, B, C파에 대한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부분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잖아. 넘어가기 위해서 한 번에 더 항매성 조정 이후에 돌파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분할매수 한번 도전을 해보되 손절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3만불을 건드려 준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변화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첫 스타트 여기서 끊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또 웨이브는 또 계속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줄였다가 잡았다가 줄였다가 잡았다가 손실 없이 계속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스타트를 만약에 고점에서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상 이 손절 떨어질 때 조금 떨어졌다가 또 뭐 손절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런 수도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비트코인 같으면서는 3,750만원에서 딱 고점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거의 5,000원이 완벽하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익이라던가 리플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스택스도 많이 갔었죠. 870원까지 올라갔었네. 그죠? 카바, 샌드박스 이런 애들 뭐 지금 반평보성 정도 주고 있는데, 맥스 인피니트 마찬가지.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쵸? 아직도 알트코인들의 수단매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진 않다 해서 지금 올라가려고 한 종목들은 뭐 단타를 쳐보셔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지금 디테일하고 섬세한 시장이라서. 그런데 이오스도 뭐 이번에는 제가 감히 이오스 픽을 좀 내드렸거든요. 감히. 그래서 1130원 요 정도 자리에 했었는데 123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원, 그러니까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먹을만 하지. 이 정도는. 그잖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볼벤 상단이면서 일목균형표 기존선 정도까지 보자. 전반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너무 많을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죠? 이런 정도 라인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이고, 이제는 여기서 자리를 잡고 다시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가 본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될 거냐 이래서 그냥 몰라. 그래서 어쨌든 이 눌림목 자리에서 대통령 노리시고 여기 손절 줘라. 교약은 그거예요. 결국은 요약은 그거고, 이제 이게 거래가 감소되는 측면이라는 것은 새로운 자기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작은 흐름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운이 좋다면 4,400만원이죠 4,400만원 전후까지는 맥시멈 볼 수 있게 되는 흐름이 생긴다. 여기를 보고도 4,400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올해 안에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맥시멈 자리는 4,400만원 정도 된다. 맥시멈. 그래서 올해 안에 빠질 수,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멀하게는 여기 정도가 그래도 좀 매력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되셨죠? 네. 그래서 뭐 실력이 되신다면 한 번 더 단타를 노려보셔도 좋겠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 조금 여유있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섬세해서 그래요. 장기 투자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저는 역시나 채권 쪽이 훨씬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자도 받고, 그리고 사실 연금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금처럼. 채권이라는 것을 뭐 1년에 1,000만원씩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1,000만원 좀 빡센가? 1년에 1,000만원 사고, 그 다음 내년에도 1년에 1,000만원짜리 사서 30년짜리 계속 사나간다면 그게 30년 이후에 계속 연금으로 계속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 만기가 딱 상환되면서 엄청 돈이 수익이 꽤나 높을 거야. 200% 넘어갈 겁니다. 30년 지나가 버리면. 상당해요. 지금 가격에서 사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30년에 200%라. 보통 250%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을 봤는데, 세금 다 떼고 200% 정도 될 겁니다. 괜찮은 투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 2% 정도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높지만 보통 2% 정도 합리적이거든요. 30년을 복리를 계산을 한다고 해도 둘둘둘 해서 한 얼마 나오더라? 30년이 2배치 안 될 거야. 그래서 연금으로 딱 괜찮죠. 그러니까 연금 물가 상승률 복리로 계산했었을 때 30년이 지나게 되면 2% 30이면 60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복리는 그렇게 되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0% 정도가 될 거고, 그 연금이 이사할 때도 그거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시는 게 지금 당장은 많은 돈을 벌어 가신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보실 때는 그런 지금 같은 기회에서 채권을 매수하시면 큰 돈을 벌어 가실 수 있을 거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은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코인이 자체적인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핫한 AI랑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좀 연결될 필요가 좀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양적 완화 시장이 돌아와야 된다. 아직은 양적 축소 시장입니다.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양적 축소 시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양적 완화로 작용을 살짝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비트코인이 다소 반등을 했다. 저는 한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요약 정리됐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승은 한화로 약 4,400만원 전후까지는 여지가 있다. 오케이? 네.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